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다가오는 수요일에 발매될 예정인 112회차 수요일 스페인 라리가 경기로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두 경기고요. 첫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알메리아, 두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총 이렇게 두 경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빠르게 분석 한번 해볼게요. 먼저 홈팀 세비야의 지난 라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오사수나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즌 초반의 기세와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않는 중이다. 자, 맨딜리바르의 공격이 오로지 측면에서의 패턴 플레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측면에만 매달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미르나 엔네실이 누가 와도 파괴력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번 상대인 알메리아의 박스 안 수비는 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골 정도를 기대할 만한 수준이다. 자, 그 이상은 여전히 신뢰가 안 가는 것이 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센터백 라모스가 이적을 하자마자 부상당하면서 센터라인에 공백이 생겼고요.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구데일지와 바데 조합이 나쁘지 않은 호흡을 보여주는 등 수비적인 안정감만큼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위안거리다. 라모스는 부상. 그럼에도 수비 라인이 조금씩 안정감을 찾는 모양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알메리아입니다. 자, 알메리아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홈에서 강한 성향을 이용해서 지난 시즌에도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홈에서도 부진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원정에서의 약세는 올 시즌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나 수비 상황에서의 포지셔닝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알메리아인데요.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이 좋지 못하고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박스 안 난전에서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경기를 잘 준비해놓고도 3대1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물론 공격적으로 측면을 파면서 득점력 자체는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알메리아도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9번 자리의 활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리바스를 활용한 왼쪽 측면의 파괴력이 제법 좋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세비야의 우측 풀백은 기동력이 떨어지는 나바스 말고도 산체스가 제법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어쩌면 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경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럼에도 세비야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일단 수비적인 면모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세비야고요. 알메리아가 상당히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물론 세비야의 패턴 자체가 공격에서는 측면에만 기대하고 있지만 승무패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저득점을 픽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세비야는 시즌 초반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수비에서는 조금씩 안정감을 회복하는 추이이며 알메리아는 이번 시즌도 여전히 원정에서 수비에 난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승무패는 세비야 승리 쪽 그리고 마이너스 1.0 무승부 2.5 언더 주력으로 추천드리고 바로 다음 경기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12회차 657.30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인데요. 먼저 마요르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요르카 지난 라운드에서 지로나 원정에서 3대5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로나가 저번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적인 불안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에 이를 공략했던 모습은 좋았지만 결국 동적인 지로나의 공세에 수비가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것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5백을 이용해서 최대한
중앙에서 볼만 돌리게 하고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인데요. 다만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헤타페전 0대0 무승부 정도를 제외하면 텐백 양상의 팀을 공략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염두에 해두실 부분이라고 생각됐어요. 자, 실제로 마요르카가 최근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실점 억제에는 성공하지만 경기를 무승부 이상으로 만든 경우는 없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바로 바르셀로나 보도록 할게요. 자, 바르셀로나는 셀타비고를 3대2로 격파했고 주중 경기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셀타비고에게 2골이나 허용하는 등 사실상 죽다 살아난 경기였다고 보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 대용이 발목 부상을 당했고 페드리와 함께 이번 일정에는 출전하기가 어려울 전망인데요. 물론 상대 마요르카가 이 경기에서는 완전히 숙이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경기에서의 중앙 장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연속으로 1대0 승리를 거두는 등 공격력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런 빈공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바르셀로나를 가시는 분들께서도 조금은 감안하실 부분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럼에도 템백 양상의 팀을 격파하는데 야말의 공헌이 크고 펠릭스도 현재까지는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올 시즌 헤타페 정도를 제외하면 오사수나라든지 카디스 등 템백의 팀을 상대로는 어떻게든 뚫어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자, 그렇게 이번 경기는 역시나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기록하기는 할 것이다. 다만 올 시즌 마요르카 같이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팀을 공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바르셀로나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드필더진의 공백으로 바르셀로나의 공격 전개가 조금은 주춤할 가능성도 있고요. 마요르카의 5백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실점 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큰 점수의 경기라고는 예상되지 않았고요. 한 골차 정도의 신승을 예상하면서 중요 포인트 적자면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템백 양상의 팀을 상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중원에서의 이탈로 조금은 힘겨운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바르셀로나 승리에 마이너스 1.0 핸디무 마찬가지 보고요. 2.5 언더까지 예상하면서 9월 27일 수요일 라리가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조합과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 준비되었고요. 아직 경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꼭 수익방 오셔서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